안녕하세요. 90년생 며느리입니다. 저는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만 거의 4년을 했고, 운 좋게 그 4년 안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열혈 공무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저처럼 공무원인 것이죠. 남편은 저보다 2년 늦게 합격을 한 바람에 아직도 신입티를 제대로 벗지 못한 새내기 공무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연금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노후 걱정은 따로 없는 편이고요. 그런 점이 좋아서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중에도 끝까지 기다려줬고 결국 합격증을 받아냈을 때에도 그 누구보다 남편의 성과를 기뻐했었답니다. 남편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저희는 서로에게 의리를 지키자는 신념 하나로 곧장 결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죠.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노량진에서였습니다. 무지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벽부터 학원에서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웬 새까만 패딩에 새까만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자기 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저러나 싶어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던 남자. 글쎄 나중에 보니까 배가 고팠는지 편의점까지 뛰어가서는 급하게 라면을 먹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입 근처에 미쳐 닦이지도 않는 라면 국물과 함께 돌아와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풍기는 라면 냄새. 평소 같았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일이 서둘렀으려나 싶어서 안쓰러워했을 텐데 그땐 신기하게 이 사람을 막 욕해주고 싶더라고요. 나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부터 줄을 서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 혼자서 라면을 먹고 와서는 삼각김밥 하나조차 감사하다고 건네주질 않았다며 속으로 무지하게 궁시렁궁시렁 거렸었네요. 그렇게 다소 껄끄러웠던 남편과의 첫 만남을 뒤로 저희는 새벽에 학원 앞에서 줄을 서며 꽤나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고 더 저한테 자신의 자리를 맡아달라는 말을 남기곤 혼자 편의점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왔고요. 급기야 나중이 되어서는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자리 맞는 일을 도와줘야 할까 싶어서 모른 척을 하려고 안 쓰던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는 새벽에 학원으로 나섰죠. 그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실제로 며칠 동안 절 찾지 못했었고 대충 보아하니 그 바람에 아침을 못 먹고 학원으로 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바로 제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오전 내내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뒤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제 주변 학생들도 모두 남편의 뱃소리가 거슬렸는지 한두 명 정도 헛기침 소리를 내었고 급기야 선생님께서도 수업을 하다 말고 그 소리를 들으시곤 아침을 먹고 다니라고 그러다 쓰러진다며 애들로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셨죠. 이런저런 주변 상황을 겪으며 남편은 부끄러운지 괜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업을 받았고 그런 남편을 뒤에서 지켜보며 전 괜히 미안하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민도 느껴졌고요. 그렇게 전 다음날 다시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며 남편이 아침을 먹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남편은 다시 나타난 제가 반가웠던지 처음으로 편의점 맥반석 달걀 하나를 사주더군요. 자리를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날이었고 그 후보다 가까워진 저희는 수험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도 크게 연애란 걸 해보게 되었답니다. 여러 번 각자 공부를 하며 스트레스가 많았어서 연애의 고비도 찾아왔었어요. 평범한 커플들처럼 저희도 연락을 왜 안 하냐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같은 장소에 부딪히는 따분한 연애의 지루함을 느껴 서로에게 피곤해하기도 했죠. 그간 쌓였던 공부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풀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두어 번 헤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별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언제나 제게 다시 다가와 줬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다며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자기 옆에 있어달라는 남편의 태도는 늘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저도 그놈의 정이 뭔지 다시 남편과 교제를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결국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수험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겨우 사회인으로 발을 디딘 사회초년 때에 결혼을 하고 나니 솔직히 저희도 사실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먼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는 한들 공무원 월급이 쥐뿔만 하니 그리 큰 돈을 모아놓은 여유가 되지 않았었고 남편은 더더욱이었죠.
게다가 저희 둘 다 아직 학자금 대출을 미처 갚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돌아와도 오히려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더 기대고 할 것 없이 딱 반반으로 준비를 했고요. 집이며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 그리고 식 올릴 때 필요한 비용까지도 모두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어요. 예물에다는 사치인 것 같아서 진작부터 생략하기로 둘이서 결정을 했고 부모님께 거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고 시작한 결혼 준비였다 보니 대부분의 것들을 최소한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욕이 나오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는 모양새가 저희 시어머니께는 무지하게 엉망으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가 시험 준비를 했었다 보니 주변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드리는 여유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은 제가 시어머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합격을 하고 남편이 수험생활을 하던 때에 제가 물질적으로도 남편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었는데 그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님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 하질 않으셨어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고자 한 선행이 아니었고 단지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바랬었던 마음이었으니까 시어머니의 인정이나 인사는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받았더니 네가 걔냐면서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절 집으로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의 집도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저를 불러내고는 정말 희한한 말씀을 하셨던 시어머니. 글쎄 저보고 앞으로 남편한테는 좋은 선자리가 계속 들어올 테니 앞길 막지 말고 헤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니까 충격을 받을까봐 상황 정리를 안 했던 건데 이젠 눈치껏 알아서 빠지라고. 그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고 하시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전 7급이고 남편은 9급에 합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7급 합격한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자기 아들이 9급에 합격했으니 더 좋은 선자리가 들어올 거라고 헤어지라 마라 하시는 시어머니 꼴이 정말 너무 웃긴데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무식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가 다 있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는 왠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따로 데리고 먹고 그냥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새 내가 꿈꾸었던 공무원 부부는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싶어서 한참을 고민했고요. 천만 다행이게도 남편이 중간에서 상황 정리를 잘 해주는 바람에 이런 남자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그날 저에게서 자기 엄마가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는 집에서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7급 합격한 여자한테 9급 아들 자랑한다고 그런 뻘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7급이랑 9급이랑 뭐가 더 높은 건 줄 알기나 하냐며 시어머니의 무시감을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며 따져댔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제가 더 높은 직급이라는 걸 알고는 깨갱 하시면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었는데 제 기분이 결혼 준비를 하며 현실이 되었죠. 어머님은 본인도 여유가 없어서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제 결혼에 모든 게 다 불만이더군요. 처음에는 저렴한 애식장을 잡아서 자기 손님들을 창피해 어찌 초대하냐면서 기껏 힘들게 예약해놓은 식장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셨고 저희가 함께 구하려던 전셋집의 신혼집까지도 동네가 너무 후진 게 아니냐며 마음 상할 말들을 쉽게도 내뱉어 내셨어요. 저희는 저희의 예산에 맞게 수준에 맞는 집을 구한 것 뿐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단해물을 삭제한 거 가지고 어른들과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하냐고. 일하는 와중에 전화를 하셔서는 한참 제게 욕을 퍼부으셨어요. 자기 아들도 똑같이 공무원이고 저와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아들한테 말을 하라고 하니 아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하셔놓고 며느리 될 저한테는 뭐가 그리 쉽고 만만하셨는지 오랫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제게 따져댔어요. 그러고 난 후 전 도저히 남편한테 말을 전할 기운조차 남아있질 않아서 그날 퇴근을 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도 펑크를 냈고 뒤늦게야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눈치챈 남편이
또다시 집에서 난리를 피우며 시어머니께 대든 바람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일시적으로 깨갱하시며 결혼하는 순간까지 일물 에덴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남편이 중간에서 상황 정리를 잘 해줘서 해결이 매번 되기는 했지만 극단적으로 어머님의 입을 잠깐 막아뒀다가 다시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위험과 걱정을 늘 감수해야만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늘 한결같았어요. 또다시 제가 남편에게 일러바쳐서 아들한테 해코지를 된통 당할까봐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괴롭히는 말을 꺼내진 않으셨지만 늘 제 기분을 살살 긁으면서 절 자극하고 제 자존심을 망가뜨리려 하셨어요. 비록 급수는 제가 더 높지만 자기 아들의 인물이 더 반반하고 자기 아들의 인품이 더 좋아서 언제든지 이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서 절 며느리로 삼은 것이 후회가 된다는 소리를 꼭 주변에 자기 친구분들께 늘어놓더라고요. 친구분들뿐만 아니라 시댁 친인척이 모여있을 때에도 꼭 그런 소리를 남편이 없을 때 꺼내곤 했어요. 그러면 전 거기다 무슨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늘 듣고만 있었고 친척들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저만큼이나 분위기를 민망해했고 뒤늦게 온 남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딱히 화낼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결국 어머님은 그 소원을 이뤄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머님께서 김장을 해야 한다며 저를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오라오라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로 너무 일이 바쁘고 해서 도통 시간이 안 났을 뿐만 아니라 시국이 이러하니 김장을 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김장을 해야 한다고 끝내 남편에게까지 저를 집에 보내라고 미친 듯 닥달을 하셔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먼저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고는 함께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재료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 저한테 미리 장을 보라고까지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전날부터 퇴근을 하자마자 작정하고 김장 재료들을 준비해서는 다음날 차를 끌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데려올 줄을 몰랐던지 남편을 보자마자 넌 여길 왜 왔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김장 담그는 고생을 할 게 뻔하니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어 아들을 돌려보내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속마음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니 더 화딱지가 나서 남편을 옆에 꼭 붙여두곤 거실 한가운데에 김장을 할 자리를 폈습니다. 신문지를 잔뜩 깔고 그 위에 배추부터 물에 절여놓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재료를 손질하고 나중에 같이 먹을 수육을 만들고 했죠. 남편은 혹여나 제가 힘들까봐 계속해서 제 옆을 어슬렁거리며 따라 도와줬고 시어머님은 그게 내내 불편하고 열받으셨는지 지속적으로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김치를 만들다 말고 시어머니께서 절 갑자기 부엌 구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정신없던 와중에 어머님의 부름을 따라 들어가니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노려보다 또 한숨을 크게 쉬시고는 귓속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이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잔뜩 남아있는데 남편을 집에 보내면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이걸 다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전 도저히 이 김장을 다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전 이 김장을 어머님과 둘이서 다 끝낼 수 없으니 남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에 헛웃음을 지으시며 맞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걸 너랑 둘이서 한대? 너 혼자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몇십 포기의 배추를 요구하셔서 그만한 양의 배추를 사왔고 다 같이 할 줄 알고 있던 그 많은 배추를 다 소금물에 절여놨는데 시어머님은 이제 와서 남편을 집에 보내고 저 혼자서만 이 많은 김장을 다 하라고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당연히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죄가 아니었죠. 저도 황당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요즘 그렇게 김장을 혼자 하며 고생하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냐며 제가 화가 난 바람에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버렸는데요. 그 바람에 거실에 있던 남편이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그리 넓은 집도 아닌데 켜놓은 TV 소리 때문에 뒤늦게야 높아진 제 목소리로 남편을 눈치를 챈 것이었죠.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욕을 말입니다. 시어머니 말이 고분고분 듣는 꼴을 못 봤다고. 이런 애를 며느리 삼자고 내가 널 지금까지 잘 키워온 게 아닌데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니 이내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니년을 만난 후로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찍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정말 결혼 후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면 더 했지 일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징계를 먹거나 누구한테 찍힌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구급 공무원답게 주어진 일 잘하면서 본인 그릇에 맞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 모든 게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 중이라 하시면서 그걸 다 결혼한 제 탓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 저도 참지를 못하고 시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자 다시 시어머니는 하고 저를 깔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은 9급이 아니라 7급이 되고도 남을 인물이었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기가 너무 센 바람에 9급이 된 거라고. 잘나게 될 아들의 팔자를 꼬아버린 게 저니까 앞으로 시댁에서라도 어른 말씀에 복종을 하면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잘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논리대로라면 잘난 어머님 아들의 앞날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잘날 뻔한 아들이 7급을 못했고 저 때문에 잘날 뻔한 아들이 겨우 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아휴,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말 호구 인증인 거죠. 순간 열이 뻗쳐버려서 어머님이 잘났다고 노래를 부르고 감싸는 죄 없는 저희 남편의 머리카락을 확 쥐어잡았습니다. 남편의 등짝을 미친 듯이 후려치다가 덩달아 놀라서 자기야 왜 그래? 하면서 절 바라보던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가격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는 쌍코피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은 자기 귀한 아들이 그 잘났다는 아들이 겨우 며느리인 저한테 뒤지게 얻어맞곤 코피까지 흘리니 난리가 나셨죠. 비명을 지르는 건 당연했고 오두방정 두 다리를 벌벌 떨며 자기 아들 괜찮은지 살펴본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주 난리를 피우는데 진짜 꼴값이더라고요. 자기 아들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집 딸내미 며느리는 귀한 줄을 몰랐던 건지. 저는 남편 옆에 꼭 붙어서 저를 노려보기 시작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귀하고 잘난 아들이 겨우 며느리 손에 쌍코피가 나냐며 7급이 돼서 9급인 남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가끔 아쉬운데 나약하고 힘까지 없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며 남편과는 그냥 이혼해버리겠다는 말을 하고는 그 집을 뛰쳐나왔죠. 졸지에 자신이 맞을 뻔했는데 아들이 대신 맞은 걸 파악한 시어머니는 진짜 이혼하는 거냐며 뒤늦게야 아들 이혼한 만들기 싫다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절 붙잡고 매달렸고 옆에서 엄마 따라 나온 죄 없는 우리 신랑은 진짜 이대로 헤어지는 거냐며 자기가 무조건 엄마를 대신해 사과하겠다며 잘못한 것도 없애면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는 저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여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있으니 자존심이 퍽 상하셨는지 말씀이 없으시고 결국 자기 아들한테서 엄마 얼굴 다시 안 볼지도 모른다는 모진 말을 듣고선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다시는 말 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기 엄마를 대신해 죽방을 맞아 쌍코피까지 흘린 남편은 저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했었던 건지 집에 와서는 긴장이 풀렸다며 소파 위에 들어 눕더라고요. 조금 아팠지만 왠지 내가 맞을 값을 오늘 톡톡히 치른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절 꼭 안아주는데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흘러나왔네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한테 소식도 없고 소식이 완전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더 까불었다가 저한테 이번에 직접 죽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겁이나 연락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덕분에 전 제 자존감 뭉개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요즘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날 일은 두고두고 잘한 것 같아 아직도 제 주먹을 보면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다만 시엄마 대신 죽방 맞은 우리 남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